굉장히 자랑스럽고 그런 면에서는 태권도 정종욱인 우리나라 국민으로 굉장히 태권도야 저희 국기니까 저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자랑스럽다고 생각하고요. 태권도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선수들도 후보랑 규정을 많이 바꿔가면서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가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의 핵심 종목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전통 무예에서 글로벌 스포츠로 확실하게 자리를 굳혀온 태권도 외교의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과정은 험난했습니다. 태권도의 산 증인격인 김은용 전 IOC 부위원장으로부터 태권도의 올림픽 진출 분투기를 1, 2부로 나누어 들어봅니다. 말씀하신 레슬링에 대한 전망.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매우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건강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이제 활발하게 현역에서 활동하시다가 요즘은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뭐 평생 활동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요새는 뭐 저 신문에 칼럼도 좀 쓰고 뭐 글도 남기고 또 대학에 가서 특강도 좀 하고요. 그 뭐 아주 편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외교비서를 진행하면서 보통 이제 이력을 제가 네. 검색해 보거든요. 네. 이력이 이렇게 많으셨던 분이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본 분 중에서. 그래서 어떤 호칭으로 불러드려야 될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지금 대한 태권도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계시니까 네. 회장으로 칭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경력이 많은 게요. 우리 시대에는 그 시간이 없었고 네. 굉장히 혼란한 가운데 여러 가지를 많이 했어야 되잖아요. 그런 네. 시대에 이제 살았기 때문에 예. 많을 겁니다. 제가 천천히 들여다보니까 네. 사회 외교관으로 첫 발을 내디디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70년 초입에 들어서면서 갑자기 이제 태권도하고 인연을 맺게 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까? 그 이후 이제 제가 이제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학생 때부터 뭐 무도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 스포츠 많이 했습니다. 선수도 하고. 그러던 참에 이제 외국에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겨우 밖으로 이제 나갈 텐데 보니까 이제 태권도가 참 우리나라 국위 선양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범들하고 해외에서 같이 이제 움직이고 그랬는데 마침 또 저 서울에 들어왔을 때 그 태권도 협회 그 간부들 관장들이 전부 이렇게 찾아와서 이제 태권도 회장을 맡아달라. 그 시절에는 저 태권도 협회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고 좀 일종의 사고단체처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보고 좀 이렇게 맡아달라. 그래서 이제 장고 끝에 이제 맡게 됐죠. 네, 요즘 말에는 낙하산은 아니셨어요? 네. 그러진 않으셨고요. 그런데 그 당시 그러면 태권도 이제 71년에 하시면서 태권도 협회장을 맡게 되시는 거잖아요, 바로. 네. 그 당시 태권도 우리 국내 현황은 어땠습니까? 그때는 이제 태권도가 뭐 역사도 그렇게 뚜렷하게 찾아내지 못했고 이제 좀 혼란했죠. 뭐 여러 가지 룰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질서도 안 서 있고 또 무도에서 경기단체로서 이렇게 전환하는데 그렇게 확실하게 이제 자리가 안 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우리 중앙도장도 없고 뭐 아주 혼란 상태였었죠. 통일 때 이제 구심점이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군요. 네. 그 태권도 협회가 생기기 전까지의 국내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방 이후에 여러 계파가 존립을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독특한 기술 체계가 정당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혼란이 계속 되어 왔었거든요.
지금 현재의 대한태권도협회라는 명칭이 제정이 된 것은 협회가 결성이 된 건 1965년도입니다. 그때부터 계파를 통합을 하고 그다음에 용어와 기술 체계를 단일화해서 현재의 태권도협회로 지금 올 수가 있었죠. 제가 태권도협회 회장이 됐는데 뭐 혼란합니다. 무도 관이 이제 30개가 있고 각자 놓으니까. 근데 이제 회장이 되니까 이제 내가 국기와 이렇게 내보니까 또 다른 종목에서 뭐 씨름이니 무슨 뭐 축구 이런 데서 국기는 우리가 국기지 뭐 태권도에 싸움이나 하는 그게 무슨 국기냐. 그래서 내가 박정희 대통령께 가가지고요. 그 국기 태권도라고 휘호를 하나 받았어요. 그거를 한 2,000장 찍어가지고 전 도장에 걸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해져 버렸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국기가 안 되고 조직이 되고 방법론이 쓰고 체계가 쓰고 룰도 모든 사람이 받아줄 수 있는 룰도 만들고 이제 이렇게 서서히 해나갔죠. 중앙도장도 찍고. 대한 태권도 협회장 이제 취임하시고 71년에 네. 그리고 73년까지가 상당히 어떤 올림픽 진출을 위한 어떤 파종의 기간 비슷하게끔 이를테면 71년에 국기 지정이 되고 72년에 이제 국기원이 개원되고 73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이 창설되고 이게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토대를 그렇죠. 잡으셨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건가요? 그 이제 열심히 일을 했죠. 비전을 내걸고 이게 이제 모든 무도는 좁은 문을 강요해서 전수하는 유파별로. 근데 이제 세계화하려면 이제 문을 열고 조직적 체계하고 분석적 방법이 쓰고 룰도 세계에 내놔서 세계가 받아주고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건 이제 제일 먼저 국기원 짓고 그다음에 세계연맹 만들고 그 세계화의 길로 나갔죠.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고 막 달릴 때 뭐 퇴보는 안 하거든요. 네. 제가 한참 이제 이런 게 준비 작업을 많이 하실 때 저는 어린 시절이었는데 당시만 해도 이제 우리가 중국 영화를 좀 이렇게 보면 이 쿵후, 우슈, 일본에서 이제 공수도, 가라데.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태권도가 가라데 무슨 파생 상품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걸 어떻게 각인시키셨어요? 이거 우리 브랜드다. 해방 후에 이제 일본에서 가라데가 들어오고요. 이제 총도관 이런 데서 가라데 가라데 기술 많이 했습니다. 무도가 세계 한 500개 있는데 나라마다 호신술이. 그리고 또 이제 만주에서 중국 만주 지금 동북지방에서 또 이제 권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꿍푸죠. 그게 들어왔는데 지가 배운 거는 중학교 때 만주에서 들어온 윤병인 선생이라는 분이 손가락 다 잃고 없던 분인데 그분한테 권법이라고 배웠어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태권도가 또 이제 많이 개발을 하고 역사를 자꾸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태권도가 됐는데 한동안은 역시 일본 가라데 또 우리 사범들이 해외 나와서 태권도 모르니까 도장을 여는데 가라데라 그래야 이제 문화생들이 오죠. 미국 같은데. 그리고 이제 가라데가 막강하지 않았습니까? 태권도는 조그맣고 일본의 국세가 이제 굉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해를 많이 이제 또 사범들도 가라데. 수련생을 모으기 위해서 가라데라는 이름을 참 조금 갖다 쓴다. 이런 갖다 말씀이에요. 쓰고, 가라데 기술도 갖다 쓰는데. 현대적인 스포츠 관점에서도 본다면 가라데는 90% 이상을 손으로 이용을 해서 간접 타격을 하는 방법이에요. 촌지라 그래가지고 얼굴이나 몸에서 끊는 그런 타격을, 간접 타격을 해왔고, 우리 태권도는 그와는 다르게, 호구복을 입고, 방어복을 입고, 주로 90% 이상이 발로 해서 화려한 발기술로 해서 직접 타격을 한다는 것이 지금 현지에서도 완전히 다른 점으로 나타날 수가 있죠. 가 된 다음에 이제 우리는 역사와 문화와 전통을 우리가 만든다. 태권도 역사도 찾고 만들고 룰도 만들고 세계에 내놔서 세계가 받아주게 하고
국내도 전부 통일해가지고 이제 자질도 향상하고 모더 스포츠로서 발전시킨다 이런 이제 비전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존재가 없으니까 국제기구에 많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뭐 아시아 게임도 들어가고 중남미 파남 게임에도 들어가고 아프리카 게임도 들어가고 또 국제군인 체육회에도 들어가고 또 뭐 국제 학생 체육회 요새 뭐 유니버시아드 하는데 거기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우산을 쓰다가 이제 80년에 이제 그 모스크바 IOC 총회에서 IOC 승인을 안 받으면요. 그 제일 또 중요한 게 75년에 국제경기연맹 가이스프에 이제 가입을 했습니다. 네. 그때 이제 뭐 유도 뭐 가라데 이런 데서 굉장히 유사 종목이라고 반대하고 그래가지고 우린 룰이 다르고 기술도 다르고 역사도 다른 거 다 설명하고 몬트리올에서 이제 올림픽 1년 전에 이랬는데 그거 들어감으로써 우리 세계연맹 아무리 만들어도 세계가 인정 안 해주면 그렇죠. 공식 단체가 안 되거든요. 네. 가이스로 들어가고 그런 국제기구 들어감으로써 이제 길이 열리기 시작한 거죠. IOC 승인을 받고 이제 그 올림픽 경기에 대한 어떤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제 우리 한국에 잠깐 방문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좀 우리 선을 보이게 된다면서요? 그렇죠. 그 모스크바에 가입한 이제 인정 승인 종목으로 그때 뭐 우리보다 탁구가 2년 전에 겨우 승인 받을 정도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겨우 이제 그렇게 할 텐데 그 다음은 이제 올림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최용희 씨가 하는 ITF에서 IOC에 공안을 보냈어요. 이거 우리도 있는데 일개 스포츠 2개 종목인데 왜 세계 태권도 연맹만 들어가느냐. 그래서 그 올림픽 종목 심의는 앞으로 이제 안 한다. 태권도는 그렇게 통지가 왔어요. 그리고 어느 쪽이 진짜 세계에 보급되어 있는가 그 조사를 다 했습니다. 국제 태권도 연맹하고 세계 태권도 연맹의 차이점은 그 명칭에서도 차이점이 있지만 그 추구하는 점과 나아가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상당히 큰 차이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연맹 WTF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서 전인 교육 또 사회인으로 육성해 나가는 교육, 전 세대가 계층을 망라해서 평생 스포츠로 갈 수 있는 그리고 국제적인 스포츠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나의 그 WTF의 방향이고요. ITF도 그런 어떤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단지 그것이 인터내셔널 태권도 페더레이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친북 성향을 갖고 있고 그쪽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아주 한정된 사람들이 그것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ITF는 우리보다 먼저 생겼죠. 최용희 씨가 한국 있으면서 그 대한태권도협회 회장하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또 국제태권도연맹을 만들었는데 지가 이제 태권도협회 회장 되니까 거기에 뭐 가입을 해달라고 그래요. 대한태권도협회. 근데 지가 보기엔 그거는 국제연맹이라는 건 사실 국가별로 전부 가입이 돼 있는 거지 개인이 뭐 거기 가입을 하는 데는 아닌데 이건 개인들 이제 자기 계통만 가지고 하는 데니까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저는 저 나름대로 국기원 짓고 뭐 이제 작업을 이렇게 해 나가는데 세계연맹을 만들고 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카나다로 나가버렸어요. 이민을 최용희 씨가 나중에 북한으로 갔죠. 그래서 그 우린 또 우리대로 이제 국제연맹을 만들어야 되는데 국제연맹 있잖아요. 국제태권도라는 게. 그래서 세계태권도연맹이라고 이름을 해서 이제 진짜 국가별로 회원이 국가가 돼야죠. 국제연맹은. 그렇게 이제 만드는데 이제 글이 나왔으니까 그 후에 그분은 또 북한에 지금 북한이 이제 ITF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장웅 IOC 의원이 회장인데 그 우리하고 아무래도 이제 국제 무대에서 많이 이제 우리를 견제하고 방해를 놓고 했죠. 네.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올림픽까지 들어가 버렸으니까 거기가 이제 묻혀버린 거죠. 네. 우리나라 이제 사무란치 위원장이 이제
82년 네. 와서 네. 이제 올림픽 상황을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때 마침 기회를 이용하셨다면서요. 네. 그 스포츠 외교에 있어서 인간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개인 외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마란치 원장을 75년에 그 KOC 부위원장 명예 총무 뭐 체육회 부회장 할 때 국제회의에 가서 이제 만나 뵙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75년에 세계 태권도 연맹을 만들어서 그게 국제경기연맹 가이스부에 육상 뭐 수영에서 다 들어가 있는 거기에 들어갔으니까 아무래도 국제 활동을 많이 하니까 이제 많이 알려져 있었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서울 올림픽이 마침 81년 이제 바덴바덴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와서 그렇죠. 사마란치 원장이 이제 82년에 처음 서울에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회를 잡아가지고 이제 국기원에 제가 초청을 드렸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제 시범도 보여주고 태권도 모르니까 또 그 브리핑 세계 태권도 연맹을 내가 만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하는 집행위원들을 다 세계에서 소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태권도를 알려드리기 시작했죠. 그 이제 또 그분이 이제 올림픽 개최하게 되면 그 나라의 민속 문화 스포츠 그 나라 독특한 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근데 태권도 이제 스페인 왕도 뭐 한국 사람한테 좀 뭐 한두 수 배운 일도 있고 그래서 스페인 가면 이제 뭐 왕궁에서 저녁 같은 거 할 때 뭐 왕하고 한번 스파링 한번 해보라고 뭐 농담도 하고 네. 왕 앞에서 네. 그런 일이 있고 그러다 이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후서부터 이분이 이제 우리가 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자꾸 세계화하고 국기원도 짓고 또 새로운 스포츠를 이제 발전시키려고 그러니까 좋게 본 것 같아요. 그러다가 86년 이제 88년으로 이어졌는데 82년에 처음 국기원에 와가지고 이제 2년을 이제 직접 갖게 됐죠. 네. 네. 우리가 본격적으로 태권도가 국제 무대에 확 이렇게 세계한테 선보인 게 이제 서울 올림픽이라고 그렇죠. 볼 수 있겠지 네, 않습니까? 네. 시범 경기로 채택됐기에 가능했던 일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성사가 된 겁니까? 86년 이제 아시아 게임 때 이 공수단 한 1000명 사실 태권도 개별적으로 해봐요. 그렇게 각국에서 뭐 체육회에서 인정하는 협회가 된 것도 아니고 우리 사범들이 그냥 협회라고 그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수단 한 1000명이 이제 시범을 하지 않았어요. 뭐 스테디엄 개장식에도 했었고. 그래서 이제 발발도 하려고 그러니까 다들 또 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네, 사마란치 보고 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마란치가 이거 한국에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지 않느냐. 아무리 뭐 춤추고 북두더라도 태권도 마스게임만큼은 그렇게 스포츠로서 좀 매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넣으라고 사마란치가 이 얘기를 해줘서 또 시범을 했고. 시범 종목도 태권도 이제 시범 종목을 한번 해야 그다음 이제 정식 종목으로 이제 가는데 실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에 시범 종목이 그때 2개, 요새 시범 종목이 없어졌는데 헌장상 2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하고 배드민턴을 이제 시범 종목으로 하고 태권도는 그냥 뭐 전시하는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바꿨죠. 2개 야구하고 태권도가 되고 배드민턴을 전시. 배드민턴은 그걸 해도 좋다고 막 할 때 그래서 태권도가 이제 기회가 좋았죠. 국가에 이제 그 덕을 많이 본 거죠.
1964년 일본 동경올림픽 때 일본이 올림픽을 개최를 하면서 유도를 선택 종목으로 가입을 시켰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1968년 멕시코에서는 채택이 안 되고 1972년 독일 뮌헨 올림픽에서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1988년에 서울올림픽 때 태권도 종목을 선택 종목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92년, 96년을 거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 올림픽을 거쳐서 그다음 거기서 이제 선택 종목으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돼서 그러고 나서 정식적으로 2000년 호주 시드니에서 정식 종목으로 이어져서 지금의 작년에 런던 올림픽까지 4회의 대회를 거쳐서 왔던 거죠. 그래서 시범 종목으로 채택이 되면 정식 종목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황영조 선수가 금메달을 땄던 바르셀로나 올림픽에도 네. 우리가 태권도가 네. 다시 시범 종목이 그렇죠. 됐죠? 그때는 이제 제가 이미 IOC의 텔레비 방영권 수십억 불 하는 걸 제가 텔레비 위원장으로서 전부 할 때니까요. 역시 발언권이 많아졌죠. 그 이제 가니까 시범 종목이 둘인데 롤러 스케이트하고 하이라이 펠로타 바스카라고 스페인 종목 펠로타 바스카라고 있어요. 주최국에 그게 이제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태권도는 이제 또 그렇게 걸러버리면 이제 요원해지니까 사바라지한테 이제 서울올림픽 성공시킨 공로가 많으니까 좀 그리고 이미 그때 제가 저 집행위원으로 들어가 있고 바르셀로나에서 부위원장 벌써 초고속으로 당선되고 이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좀 영향력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두 개 이미 정해져 있는데 태권도는 전시 종목으로 해도 하루만 하자고 그랬더니 사마라치가 좋다고 그러고 나중에 집행위원회에서 아주 시범 종목으로 바꿔버렸어요. 헌장 생각 안 하고. 그게 나흘간 했죠. 우리가 돈 된다고 그랬더니 바르셀로나에서 다 대사하겠다. 그래서 구라파의 우리 사범들이 그렇게 되면 이제 세계 사범들이 사기가 많이 올라가죠. 네, 그렇게 해서 역대 올림픽 중에서 시범 경기를 2대회 연속했던 경우가 있는 뭐 거예요? 별로 그 후에는 없어졌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네네. 일이었다 이런 네. 말씀이겠네요. 태권도가 이제 다른 종목이 100년에 한 걸 한 20년에 했다고 그러죠. 94년 봄에는 별로 전망이 안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태권도, 가라데, 유도 비슷한 유사 종목 이렇게 하는 사람 많았거든요. 한 채로 치는 남자, 여자.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안 한다고, 안 듣는 게 낫겠다고. 네. 어떻게 레슬링을 이렇게 사라지고 이제 우리는 이 남아서 국제 무대에서 힘의 대결이거든요. 그렇죠. 태권도 재미없다는 게 많이 들어왔잖아요. 재미가 없죠. 무도에서 아직 완전히 스포츠화가 안 됐으니까. 앞으로 이제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겠죠.